지금 이런 연락 하려고 하셨다면 당장 그만두셔야 돼요. 이런 연락 보내는 순간 여러분 가치는 떨어질 거고 상대방은 절대 붙잡히지 않을 거고 나한테 더 정 떨어져 할 거예요. 헤어지고 절대 붙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만 보셔도 대부분 헤어졌다 다시 붙는 커플들을 보면 며칠, 길어도 몇 주 만에 연락해서 다시 만나는 커플들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방이 단호하더라도 설득해볼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절대 며칠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커플들은 제외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었던 거지, 며칠 만에 마음이 변했거나 생각이 달라져서 제외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지금 붙잡는 연락은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오늘 영상에서 이 타이밍들은 왜 붙잡으면 안 되는지와 그리고 각 상황별 대처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 스스로도 결정을 못 내리는 타이밍. 이별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결정적으로 이별을 결심하게 만드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강요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건 좋지 않아.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성숙한 거야. 이런 이유를 내세우는데, 어떤 감정들은 대화가 아닌 생각의 휴식을 통해 해소돼야 하는 감정들도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내 입장을 잘 설명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더라도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에서 멀어질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별을 확실하게 결정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드니까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그 즉시 분위기를 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내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달래는 대화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목적, 재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으로 끝나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대화를 통해 내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감정적으로 애정이 느껴지지 않고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 시기는 상대방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르는 타이밍이에요. 완벽히 헤어짐을 결정하자니 이게 옳은 선택인지 긴가민가 하고, 그렇다고 분위기를 풀고 돌아가자니 스트레스를 받고 나랑 대화 자체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몇 번 강요를 받고 나면 결국 나중에 내가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너랑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타이밍에 붙잡는다는 거,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높은 확률로 이별을 선택하게 만드는 일인 거죠. 그럼 마냥 기다려야 해요? 지금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멀어질 시간이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이별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감정 호소를 하며 붙잡는 게 실패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말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공감문을 하나 사용해야 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이별 사유와 현재 상황에 따라 전부 다르겠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이야기를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화가 났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느낀 감정은 이런 감정이었고 내 입장은 이런 입장이었어. 미안해. 이런 나 중심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내 입장에선 상대방에게 사과를 전하는 메시지지만 상대방한테는 요점이 빠져있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이 원하는 메시지는 내가 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앞으로 유사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다 빠진 채 내 감정과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얘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런 공감문을 전달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락 등을 하지 말고 충분히 스스로 감정을 해소할 시간을 줘야 해요. 두 번째,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은 상황.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코르티솔의 효과는 맞서 싸우기, 도망가기, 이런 즉각적인 생존에 필요한 기능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그 즉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을 내리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별하고 정말 깊이 생각해서 정말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생각에 상대방에게 얘기하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왔는데도 이러는 걸 보면 사실 다른 이별 사유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른 이별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별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별 후 여러 차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연락을 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나 제안을 하더라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 내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붙잡다 보면 상대방에게 나는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런 상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수준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나는 이성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상대방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화도 안 되고 빨리 마무리 짓고 연락을 그만하고 싶어 한다면 이미 스트레스 한계를 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땐 차라리 빨리 이별 대화 상황을 끝내주시는 게 나아요. 나까지 포기해버리면 정말 이별이 확정될까봐 이별을 원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상황 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선 시간을 가진다 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는커녕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완벽한 상황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자. 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 만나서 얘기하자. 이 정도로는 시간이 지나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요. 세 번째, 남자가 매몰 비용을 포기하고 이별을 선택한 시기.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미련이 없다라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이 얘기는 이런 사람들은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가치를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시간, 감정, 노력을 쏟은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이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더 큰 손해를 감당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조금도 미련 없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하나의 매몰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관계를
제외를 포기하면서 드리는 노력, 감정 소모가 또 엄청 나거든요. 매몰 비용으로 인해서 매몰 비용이 생긴 이별은 이 매몰 비용으로 인해 내려진 결정을 쉽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내 감정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긴 연애를 했다든지, 상대방이 하는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은 연애, 상대방이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이별들은 한 번 이별 결정이 내려지면 단기간 내에 제외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은 재회를 못하는 건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기 제외는 힘들어요. 이럴 땐 제외를 길게 보세요. 상대방이 관계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내가 부족했던 점을 메꾼 뒤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제외를 시작하세요. 그게 이런 상황에서 제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내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타이밍. 제외를 하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내가 유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유용 가치란 적어도 상대방이 나랑 연인 관계를 유지할 만한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오래 만났다는 정, 의리, 신뢰만으로 관계가 유지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별 전에는 정이나 의리만으로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별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때까지 함께한 시간을 기대서만 제외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환승의 경우가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상대방은 나랑 보낸 시간보다 새로운 이성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환승을 한 거겠죠. 상대적으로 내 가치가 환승 대상에 비해 낮아진 상황인 거죠. 이때 추억을 얘기하고 내 감정이 얼마나 힘든지 고소하고 제외를 제안하면 오히려 내 가치는 더 낮아지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열심히 일해서 강남에 새로 집을 샀어요. 그런데 동네에 살던 친구가 그래도 여기서 오래 살았고 추억이 있잖아. 강남 집 팔고 다시 여기로 이사.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내 눈앞에 있는 강남의 메리트를 포기하고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가려 할까요? 더군다나 그 지역은 예전보다 환경도 나빠지고 젊은 인구도 줄어서 인프라도 나빠진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지역이 다시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은 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유치하고 이전과는 다른 지역 가치 경쟁력을 회복해야만 해요. 제외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붙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꼭 환승 사례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내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여러분의 가치부터 회복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제외는 그 다음이에요. 다섯 번째, 내 입장 변화를 상대방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사람마다 이건 죽어도 절대 포기 못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늘 입장으로는 절대 연애 못해. 나는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고 싶어. 이건 절대 포기 못해.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사람들도 이별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이제는 꼭 갑으로 연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당장 결혼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쁜 상황을 겪고 나니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내 입장 변화를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지속적으로 결혼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던 여자가 갑자기 이별 후에 나는 당장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너랑 안정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되고 싶었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남자 입장에선 제외하려고 이러는 거겠지. 막상 제외하고 나면 또 결혼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한테 나는 스킨십이 없는 연애는 절대 못해. 라고 온갖 폼 잡으며 알파메일인 척 말하던 남자가 여자가 떠나려고 하니 사실 나는 플라토닉한 사랑만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그냥 못 믿어도 내버려둬야 해요?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말의 진실성이에요. 우리는 이별 후에 진짜 원래 가지고 있던 욕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 상대방이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정도만 얘기하고 내 생각이 바뀌었으니 제외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내 생각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려주되 직접적인 제외 제안을 하지 말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로 이별한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와서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너한테 믿음이 안 가는 말일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애당초 내가 결혼을 바랬던 이유는 결혼 그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야. 너랑 만나면서 참 안정감을 많이 느꼈고 네가 소중해졌었어.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너랑 함께 한다면 참 행복할 거라는 상상을 많이 했어. 그걸 결혼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 결혼이라는 건 각자 현실적인 환경이나 생각도 중요한데 결과에 집착했던 게 아닐까 싶어. 이렇게 되고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결혼을 원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그래서 요즘은 결혼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장 상대방이 이 얘기를 듣는다고 제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도 얘는 무조건 결혼을 바랄 거고 제외를 하게 된다면 결혼을 준비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남자가 절대 붙잡히지 않는 5가지 타이밍 알아봤어요. 저도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영영 끝날 것 같고 막상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외를 한들 내 마음도 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의 가능성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붙잡아보고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겠다. 그럼 저도 여러분의 붙잡음, 매달림을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난 이 사람을 반드시 꼭 만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승률이 낮은 타이밍에 매달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듯이 제외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때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거지. 질싸움의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댓글에서 무료 제외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시중에 있는 제외 전자책 중에서 후기량 압도적 1위인 전자책이니까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